안녕하세요, 여러분. 고은쌤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편안한 방구석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. 이렇게 창가로 자연광이 나오고 있는데요. 따뜻한 5월입니다, 여러분. 그러나 아직까지도 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긴장감이 역력하고 또 밝은 계절을 마음껏 만끽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. 그래서 오늘 고은쌤이 준비한 것은요, 홈 트레이닝 중에서도 이 두뇌 트레이닝 그리고 감성 트레이닝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이 되는 글쓰기 활동입니다. 이 글쓰기와 스피치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저는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를 일부러 했던 건 아니고요. 굉장히 즐겨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글쓰기의 어떤 습작 그리고 이 트레이닝이 결국에는 스피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. 결론은 글쓰기도 즐기다 보면 이 말하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.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. 그러한 책을 내가 직접 써보는 것, 어디 이렇게 출판물을 쓰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스스로 일기처럼 수필처럼 내 이야기를 써보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아니면 논설문처럼 논법에 따라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생각들을 글로 정리해보는 작업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스피치의 재료가 되고 또 역량으로 변환이 됩니다. 제가 얼마 후에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자료가 있더라고요. 저의 글쓰기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교지입니다.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교지인데요. 제가 그때 문학상에서 상을 받으면서 심사위원회 평가를 받았는데요. 여기 이렇게 실려 있어요. 한번 읽어 드릴게요. 가작을 한 이고은의 민들레꽃씨, 제목이 민들레꽃이었어요. 민들레꽃씨는 많이 습작을 한 흔적과 함께 상당한 솜씨를 보여준다. 부끄럽네요. 특히 시란,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을 최소한의 언어로 함축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란 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 앞날이 기대된. 그 당시에 국제문화대학 국어문학과 전공 교수님 이상호 교수님께서 이러한 소중한 심사평을 주셨는데요. 심사평의 마지막 문구, 앞날이 기대된다. 이 말이 참 다시 봐도 좋네요. 저의 앞날은 어떻게 됐을까요? 벌써 14년 전의 말씀이신데 14년 후에 저는 이런 모습입니다. 다행히 더 뭔가 퇴보하지 않고 꾸준히 습작을 게을리하지 않은 결과 최근에는 몇 개월 전부터 카카오 브런치에서 작가 활동을 하게 됐어요. 그리고 저의 첫 저서인 스피치그램도 출간을 하게 됐고요.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거나 많은 것들을 연습을 통해서 극복을 했고 또 업으로까지 연결을 시킨 사람인 만큼 또 많은 분들에게 강의나 코칭으로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사람인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도움 받으실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항상 글을 쓰기 전에 소재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소재를 항상 긁어 모으는 습성이 있는데요. 그 소재를 모으는 방법은 바로 속성을 보는 것입니다. 우리 많은 물체와 물체는 서로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.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이러한 속성들을 잘 활용하고 비유하는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흥미를 일으키기도 하고 맛깔나게 만드는 어떤 비결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. 저 역시 그러한 속성들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었어요. 대학교 수업이라든지 기업체 출강에서도 종종 같이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이 있는데요. 제 스스로도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게임을 플레이를 했습니다. 예를 들어 이 화장품과 책의 공통성을 찾으시오. 이런 스스로의 퀴즈를 낸 거예요, 저한테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일단 나를 가꾸어준다. 종류가 참 많다.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. 친한 사람에게 추천한다. 이렇게 전혀 다른 물체인데도 공통된 속성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? 재미없으시다고요?
저는 이런 작업을 평소에 굉장히 즐겨 했고 재밌어요. 그리고 이런 걸로 언어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. 교수님이라든지 작가님들. 네, 그런 분들의 책이나 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는 편이에요. 똑같은 글을 써도 어떤 글은 같은 주제인데도 굉장히 딱딱하고 어떤 글은 굉장히 맛이 느껴지는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. 그 맛이란 것이 뭐 다양한 기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비유, 뭐뭐와 같이, 뭐뭐 같은, 꼭 뭐뭐 같았다. 이것은 바로 이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사물이나 속성을 갖고 와서 빗대어서 전달하는 것. 이런 것들이 좀 그런 향이나 맛을 낸다라는 것을 스스로 많이 느꼈어요. 스피치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비유를 잘했다라고 하잖아요. 한마디로 엮는 거잖아요. 이렇게 엮는 걸 잘하는 성민은 알겠는데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.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을 쓰는 것도 투머치한 것도 별로더라고요. 그래서 과유불급, 비유나 이런 속성을 이렇게 엮는 듯이 쓰는 이런 표현들은 정말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한 번씩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맛깔나는 것 같아요. 맛깔나게 자주 들어가야 하는 글들이 있고 또 아주 정제되어서 담백하게 들어가야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. 논설이나 뭐 설명에서는 정말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에서 뭐 살짝 들어가기도 하고요. 좀 공감각적 심성처럼 나만의 표현으로 많이 쓰여도 될 법한 것들은 좀 문학에 속하는 글들이겠죠. 속성을 엮을 때에는 다수가 들었을 때 공감할 수 있는가, 혹시 나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, 이런 의심들을 항상 해보면서 적용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글과 이 말이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보니 저도 글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과를 할 수가 없었고,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글쓰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성을 한번 꺼내보는 것은 어떨까요?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단단함이 있는지, 또 어떠한 부드러움이 있는지,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향기를 가진 사람인지,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많은 일들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오늘도 좀 더 나은 삶,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,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모두에게 화이팅을 외치겠습니다. 화이팅!